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제이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폭언, 폭행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저도 겪었던 일이고요. 저는 근데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된다, 너는 진짜 복에 겨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제 저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되게 늦은 나이였고요. 그전에는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회사에 소속돼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직업 특성상 좀 이제 그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때는 좀 그렇게 막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거나 어떤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폭언을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저의 전임자한테 어마어마한 폭언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설이 아니라 비하의 언어들이 말도 못하게 무슨 심심풀이 장난감처럼 오며 가며 그 전임자한테 비하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주제에 이 회사 그만두면 갈 데가 있냐? 가봤자 어딜 가겠냐? 너를 뽑아도 정규직은 안 시켜줄 거? 이런 식의 비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전임자가 더 심한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무할 때는. 근데 그때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그만둘 때 저 정도를 당해야지만 그만둘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것도 물론 계속 쌓였던 것도 있지만 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발생한 그러니까 그 일이 발생한 원인 제공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잘못에. 근데 그 잘못을 모두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 어마어마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실제로 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둘을 두고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사람한테도 그 상황은 못 견딜 만큼 괴로웠을 거예요. 잘못을 한 사람도 분명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계속 저한테 그러니까 미안했겠죠, 저한테. 그리고 또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임자처럼 약간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계속 윗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길을 한번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폭언을 들을 때는 사실 크게 멘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잘못을 하거나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서 그 정도로 혼나고 그 정도의 폭언을 들었다면 자괴감도 들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저한테 폭언을 하니 저는 황당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혼나는데. 이 상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나 기 하나 잡겠다고 이 폭언들을 말도 안 되는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만뒀죠. 이제 저는 가족들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부모님과.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러이러해서 나는 그만둬야겠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부모님도 흔쾌히 그러니까 말로 받은 상처는 너무 오래 남는다. 그만두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안전장치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전임자가 어떻게 당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꼭 그걸 당하면서 거기서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못 버티겠는데. 들어가자마자 책임자한테 저희 상사죠. 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어제 이만한 일로 나는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대신 전임자는 다른 곳으로 갈 게 정해져 있고 남는 건 나 하나니 그래도 나라도 내가 뭘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냐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있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전임자한테 배운 것만큼은 가르쳐주고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내가. 그런데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폭언을 하면 나는 그냥 바로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인수인계고 뭐고 남 다 필요 없이 짐 싸서 집에 갈 거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더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일 이후는 없었어요. 없고 나왔는데 나올 때 당연히 무서웠죠. 왜냐하면 이제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냐는 생각도 있었고, 왜냐면 한 달 동안 사실은 급하게 또 일이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됐었고 했지만 또 나름 꾸역꾸역 잘 사라지더라고요. 잘 사라졌고, 저는 지금 이제 저보다 많은 어린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리다고 해도 그분들도 이제 성인이긴 하지만 학생이고 한데, 그분들한테도 항상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첫 사회생활이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이 시대에 폭언이 난무하는구나. 이게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밤새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상 그 폭언을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밤새 그 폭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매일매일 당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밤이 지옥 같겠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저의 경험과 함께 직장 내 갑질,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참지 말아라.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참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을 얼마 안 해본 사람들인 경우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이제 본인 성격이 워낙 착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사회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이상한 줄 몰라서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 정도의 폭언은. 그러니까 폭언과 폭행은 회사에서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그만두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한 달 참으면 3달 한번 참아볼까? 이렇게 되고, 3달을 참으면 3달을 버텼는데 지금 나가긴 좀 아까운데? 이렇게 6개월도 버텨요. 그러면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고 경력으로, 그래도 1년 단위야 경력으로 쓸 수 있다는데 그렇게 또 1년을 버텨요. 그 사이에 자기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많이 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나는 힘들다 또는 힘들지만 참을 만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그러기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배들이 이상한 걸 자꾸 주입시키죠. 어디 가든 경력 1년은 돼야 쓴다. 경력 안 쓰면 어때요? 그냥 신입으로 또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만하지 않죠. 저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나올 때. 근데 살았어요. 먹고 사서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저 그렇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거기 있었으면 저는 그냥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대학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뽑혔었잖아요. 뽑혔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른 곳에 또 갈 수 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포기해도 괜찮다는 걸 우리 사회는 너무 약간 금기시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게 마치 비겁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는 것도 용기고,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는 것도 지혜예요. 절대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죽게 생겼다, 여기서 더 있다가 내가 멘탈이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요, 포기하세요. 제발 포기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나에게 좀 멘탈적인 여유가 있다, 여기를 그래도 한 달, 두 달은 더 다닐 멘탈이 있다면 좀 찾아보고 나오세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 그죠? 그러니까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내가 다음 일을 좀 찾아보면서, 면접이라도 보면서, 어차피 나갈 건데 뭐 찍히면 어때, 그죠? 어차피 이상한 회사잖아요. 내가 의리를 지킬 만한 이유가 없는 회사인 거잖아요. 당연히 회사의 의리를 지켜주는 게 맞아요, 좋은 회사라면 서로가. 그치만 님이 나한테 폭언을 했다는 건 날 인간으로 안 보고 있는 건데 거기다 무슨 의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조퇴하고 뭐 하고 하면서 다른 회사 찾으세요. 찾아보세요. 찾고 좀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나오셔도 돼요. 근데 멘탈이 그때는 조금 그래도 견딜 만한 멘탈이 있다고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 견디다가 더 멘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여유가 있다면 다음을 준비하고 나오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친구나 부모님들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하실 때는 있는 거 그대로 다 말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내가 들은 말 중에 진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 내가 저 사람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그냥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말한 다음에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정도는 다 해. 사회생활 다 그래. 누구나 그래. 참아, 견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거 100%다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100%다 말을 못 할 거면 그러면 그 친구나 부모님한테 아예 상담을 하지 마세요. 반만 얘기했을 때, 누구나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일을 당했다 정도의 수준만 얘기할 거면 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견뎌밖에 없어요. 참아밖에 없어요. 다 누구나 힘들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것, 있는 거 내가 당한 걸 그대로 다 얘기하고 판단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진짜 차라리 모르는 사람, 내가 이 얘기를 다 해서 모르는 사람 있죠. 안 봐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고 판단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얘기해서 상담을 하진 마세요. 그래봤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나약한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코 내가 도망치거나 내가 그만두거나 중간에, 그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견디지 못하는 게 나약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그치만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고 IQ가 다르고 EQ가 다르고 재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정신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강도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친구와 약속을 항상 아무 때나 취소해요. 저는 약속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 친구는 그래요. 전 처음에 많이 싸웠어요. 왜냐? 얘가 나를 놀리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는 본인이 그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대요. 그게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내가 아무리 약속을 너도 당해봐라 이러고 5분 전에 취소해도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더 강하고 제가 더 약한가요? 제가 더 강하고 그 친구가 더 약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멘탈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멘탈이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고 내가 이게 너무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정도도 다르고 상처를 받는 그 부분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못 견디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누가 나약하다, 너는 정말 뭐 세상 어떻게 사니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를 그냥 지워버려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교통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본인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까 말했지만 그만두는 것도 용기예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저는 그날 가서 그 얘기를 하기까지 손이 벌벌 떨리고 울면서 얘기했어.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당당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울면서 얘기했어. 울면서 막 저한테 한 번만 더 폭언하시면 저 나갈 거예요. 이 얘기를 울면서 했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그만둔다고 말할 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하지 않아요. 무능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지워버리세요. 진짜 그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돈벌이도 나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내 멘탈과 내 육체가 건강해야 그 다음을 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멘탈이 나갈 것 같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한강다리 갈 것 같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 정신병원 갈 것 같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친구고 뭐고 나는 진짜 방구석에서 못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잘 고민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나라는 자신, 내 목숨과 내 멘탈, 나의 자신감, 자존감, 이거를 버리고 이 회사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무서워요. 그렇게 내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누군가에게 나는 너 때문에 나간다라고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만 힘들면 돼요. 한 번 힘들면 쭉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이 무서워서 계속 참으시면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를 선배님들이 혼낸다고 그게 폭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폭언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들었을 때요. 지속적으로. 그죠? 선배가 막 정말 어쩌다 한번 진짜 실수로 그 사람도 약간 멘탈 나가서 나한테 화풀이 했다. 이걸로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잘 하셔야지만 내가 지금 너무너무너무 여기를 매일 그 다음날 회사를 가는 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저는 그건 지금 많이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필요한 상황인 건지 나와야 되는 건지를 사실은 사회초년생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내가 아직 학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안 봐도 되는 선배들 있죠. 좀 착한 선배님들 미안해요. 이용하는 것 같네. 어쨌든 아니면 좀 전화 상담 이런 데 가서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는 원래 이런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식인 같은데 정 안 되면 저한테 메일 쓰세요. 그렇게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마지막으로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그만뒀고 다음 회사를 갔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됐고 그 다음 회사에 가는데 또 반복됐어요. 3번 이상 반복이 되면 좀 본인을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본인을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여러분이 뭐 나쁘지 않아요 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지금 나 따라온 사람이 없잖아. 나 괴롭힌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중복되는 인물은 나 하나인데 계속 그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뭔가를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그때는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거나 잘못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회사를 한번 그만뒀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 상황들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건 그 다음에 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말 못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자기 성찰,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돌아보는 거, 내 잘못 때문이 아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견디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기엔 너무 여러분이 아깝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 사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막 다루는 것 같은데 사람을 물론 좋은 회사도 많아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폭언을 하는 회사는 견디지 마셔야 돼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판단하셔서 최소한 사회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까, 다는 모르니까 견딜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바이.